짜잔. 네, 제 목소리 잘 들리시죠? 네. 네, 감사합니다. 네, 23년 3월 12일 마지막 날입니다. 슬기로운 블로그 생활 오늘 마무리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네, 두구두구두구 합니다. 재밌었죠? 네, 완주를 일단 축하하는 의미에서 이렇게 만들어 봤는데요. 뭐, 완주가 사실 포스팅 5개, 세 개, 그래서 동그라미 5개의 의미도 있겠지만, 이 단톡방에서 안 나가고 어쨌든 있으셨던 모든 분이 완주라고 생각해요. 처음 시작해서 마지막까지 같이 있으셨으니까 네, 그런 모든 분들 너무너무 감사하고 우리 Q&A 그리고 룰렛 돌리는 선물 드리는 이벤트 이런 거 하고 가볍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완주를 진심으로 축하드려요. 네, 이게 수정이 안 됐네요. 죄송해요. 12기입니다, 여러분. 12번째 슬블생에 잘 오셨어요. 어, 내가 조금 못하는 것 같아도 아직 블로그 시작도 안 하신 분들이 더 많습니다. 주변에 보면. 그래서 그분들보다 한 발짝 더 앞서서 시작하신 거니까 훨씬 잘하셨어요. 그래서 이후 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오늘은요, 뭐, 이런 것들을 한번 해보세요. 우리 이제 단톡방이 곧 없어지거든요. 그러면 이제 없어지기 전에 서로 이웃 추가, 어저께 뭐 인스타도 서로 추가 뭐 친구 하셨죠? 그렇게 해서 같이 우리 공통적인 관심사가 있는 사람들이니까 블로그 소통이나 인스타 소통하실 때 훨씬 더 친하실 거예요. 전혀 모르는 사람이랑 하는 것보다. 그래서 이런 이웃 추가 해보시고요. 포스팅을 하셔서 공유를 해주셔도 돼요. 그래서 나는 금요일까지 좀 달려보고 싶다. 그러면 오늘도 포스팅하셔서 자유롭게 공유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벤트 후기가 네, 제가 어제 만들었던 내일이긴 했는데 원래는 오늘 11시까지 후기 이벤트를 좀 참여하려고 했는데 시간을 좀 늘려드릴게요. 혹시 오늘 국제칼리지 이런 데 뭐 남기신 분들은 남기셔서 완주하신 분은 완주 선물 받아가고 또 뭐 국제칼리지나 후기 같은 거 남기시면 후기 선물도 받아가세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완주단 룰렛 이벤트 요거는 제가 뒤에서 다시 안내 드릴 건데 스티커 선물을 뽑히신 세 분이 있을 텐데 이메일 주소를 알려드려야 네이버 스티커가 전송이 돼요. 네, 네이버 스티커를 제가 구매하면서 선물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메일 주소를 톡방에 남겨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단톡방은 제가 월요일 날 오전 10시, 그래서 이전에 나가주시면 돼요. 일요일까지 이제 나가주시면 되는데, 이게 나갈 때 깜빡했다. 그럼 월요일 날 오전에 나가주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제가 다시 정리해봤어요. 네, 오늘은 그냥, 슬브생 후기를 남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고요. 서로 이웃 추가하고, 포스팅 자율. 그리고 이제 이 방은 없어지지만, 이제 지속적으로 블로그 소통, 뭐 그런 것들 하고 싶다 하시면, 여기 블로그 에셋 단톡방이 따로 있어요. 여기는, 지금 우리는 소수인데, 여기는 한 200명 정도의 사람들이 있고, 저는 이걸 약간 폐쇄적으로 운영을 해요. 그러니까 폐쇄적이라는 게 나쁘다는 건, 그게 나쁜 의미가 아닌 것은요. 불특정 그 다수, 아무나 들어오세요 방은 아니고요. 저랑 무조건 한 번씩은 그 블로그를 같이 했던 분들이 모여 있어요. 그랬던 거는, 다 블로그로 소통을 하기 때문에 블로그를 하면 또 이해해주고, 우리 블로그로 서로, 뭐 댓글 좋아요도 해주고, 뭐 이제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 방에서도 계속 지속적으로 블로그 하실 분들은 오셔서 단톡방, 포스팅 공유하시고, 인사도 나누시고, 서로 정보도 나누시고,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방은 없어지지 않고요. 상시로 계속 운영되는 방입니다. 그래서 제가 만약에, 무슨 프로그램을 해요? 아니면, 뭐가 있을까요? 아니면 뭐, 국제칼리지 무슨 이벤트가 있어요. 그리고 서로 공유도 하고 하거든요. 여기서 다양한 소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질문 있으시면 지금 생각나신 대로 채팅방에 미리 남겨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조금 있다가 음성 마이크로 해주셔도 돼요. 일단, 여러분들이 자주 하는 질문들 제가 5개 정도 이렇게 뽑아봤어요. 그래서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고민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일단은 포스팅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얘기를 해주세요. 포스팅 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시죠? 아직은? 네, 이거는 여러분만 그런 거 아니고요. 모두가 겪는 일입니다. 저 또한 그랬어요. 뭐 4시간도 걸린 적도 있고요. 뭐 5시간도 걸린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술부장에서 뭐 5시간도 걸린 사람, 네, 그런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저는 어땠냐면 아침에 이제 블로그 포스팅 해야지. 그리고 컴퓨터를 켜요. 그리고 신랑이 출근하거든요. 그러면 출근하고 이제 퇴근하고 왔는데도 아직도 식탁에서 노트북 펴놓고 막 이렇게 있었던 적이 있어요. 포스팅 발행이 하나가 안 되는 경우. 뭐 아침에 뭔가 해야지 하다 보면 뭐 전화도 받고 뭐 밥도 먹고 청소도 하고 막 이렇게 하다 보면 또 하루가 가서 또 글감 찾는데 한참 걸리고 사진 찾는데 한참 걸리고 하다 보니까 하루 종일 걸린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간이 많이 걸리시더라도요. 아직은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이게 단축되는 거예요. 제가 분명히 시간이 단축됩니다라고 했을 때 그걸 경험하신 분들도 있으시고요. 그렇지만, 이 상태에서 포기하시면 여전히 포스팅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실 거예요. 근데 확실히 이게 포스팅 화면이 익숙해질수록 여기서 사진 딱딱딱, 여기서 정렬 딱딱, 인용구 딱 해서, 내가 원하는 포맷이 나올 때까지는요, 꾸준히 하시는 거. 그러면 시간도 줄어든다는 거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은, 한 50분 내외 내용이 길면 1시간, 1시간 10분, 뭐 짧으면 30분도 이렇게 해서 포스팅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꼭 시간을 단축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두 번째. 네, 사진을 잘 못 찍는 것 같은데 잘 찍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얘기 많이 주시거든요. 우리 사진 강의 때 제가 말씀드렸겠지만 일단 초보자는요, 좀 많이 찍어봐야 돼요. 한 장을 찍어야지가 아니라 제가 그 과정을 다 찍어보세요. 이렇게 얘기 드렸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진이 2장인데 사실은 4장을 찍어서 이 과정을 다 포스팅해요. 라면서 보여드리기도 했어요. 그러려면 일단 많이 찍어봐야 돼요. 내가 기존에 딱 결과물을, 친구랑 카페 가서 예쁜 커피를 한 잔 찍었다. 그러면 이제는 커피 한 잔뿐만 아니라 커피, 빵, 뭐 들어간 입구라든지 카페 예쁜 곳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찍어보세요. 그러면 포스팅할 때도 사진도 풍부해지고 사진을 찍다 보면 내 실력도 늘어납니다. 그래서 사진도 역시 잘 찍어봐야 돼요. 저는 사진을 전문적이라고 하기보다는 그냥 과정, 뭐 몇 주 과정 이렇게 해서 배운 적은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는 수동 카메라로 배웠어요. 근데 수동 카메라로 막 이렇게 노출하고 막 이런 것들을 핸드폰으로는 사용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때 전문적으로 배웠다는 게 도움이 된다기보다는 그냥 사진을 보는 그 사진을 찍는 그런 힘들을 조금 얻은 것 같긴 해요. 그런데 워낙 저는 사진 찍는 걸 좋아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꼭 뭔가 전문가 과정처럼 해서 사진을 잘 찍는다기보다는 핸드폰으로 활용해서 좀 수시로 자주 남겨보고 많이 해본다. 네, 그렇게 하면 도움이 된다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네, 블로그 그러면 얼마나 해야 돼요? 네, 이런 질문 되게 많이 주세요. 사람마다 그러니까 다이어트 하려면 몇 주 정도 걸려요? 뭐, 이런, 건강해지려면 얼마 정도 걸릴까요? 네, 이런 대답이나 비슷해요. 왜냐면 블로그도 사람마다 운영하는 게 틀리고 생각하는 게 틀리고 주제가 다양하잖아요. 그래서 꼭 뭐가 얼마나 걸린다고 하기가 너무너무 어려워요. 이 사람은 몸짱이 되려면 뭐 이렇게 해서 한 달 과정 하면 되겠다. 이 사람은 조금 오래 걸려서 천천히 한 3개월, 6개월 걸리겠다. 그래서 사람마다 조금 다릅니다. 그렇지만 에드포스트라는 게 있어요. 그 네이버 에드포스트라는 거는 내 글에 광고가 달려요. 네이버에서 광고를 달아준다. 그럼 사람들이 내 글을 읽다 보면 이 광고가 뜨는데 거기를 클릭하면 그 광고 단가가 나한테 이제 돈으로 수익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초보분들이 일단 제일 할 수 있는 수익화 중에 바로 첫 번째 단계인데요. 요 단계까지 가려면 일단 네이버에서 90일 이상, 90일 이상 블로그를 운영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딱 이렇게 조건을 줬어요. 근데 90일만 딱 된다고 해서 무조건 네이버가 여러분의 블로그에 다 그 광고를 달아주진 않아요. 왜냐면 그렇다면 너무 차별성이 없겠죠. 그래서 보면 대부분 이제 에드포스트를 합격한 사람들 보면 이제 90일 이상은 당연한 거고 90일이면 사실 100일, 한 3달이잖아요. 그냥 기본적으로 3달을 운영했고 그런 다음에 방문자 수, 조회수 이런 것들이 조금씩 올라서 한 100명 사이에 왔다 갔다 하면 네, 그 정도 되면 이제 기본적으로 네이버에서 애드 포스트를 네, 달아줍니다.
이제 물론 달 때는 신청서가 있어요. 그래서 그 에드포스트라는 게 신청서를 통해서 넣었을 때 승인을 받으면 네, 그 에드포스트를 달 수 있는데요. 음,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네이버에서도 3개월 좀 꾸준히 운영해 보세요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야 자기들도 돈을 또 광고로 단가를 또 지불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3개월에서 6개월을 해보세요. 꾸준히 해보세요. 1일 1포스팅이 아니라 꾸준히 뭐 일주일에 3개라도 계속 해보세요라고 얘기를 드리고 그렇게 하면서 계속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블로그를 하다 보면 사람들이 또 인스타도 잘하고 싶고 유튜브도 잘하고 싶고 하고 싶으신 것들이 되게 많잖아요. 네, 그래서 그럼 블로그 하는 게 좋을까요? 인스타 하는 게 좋을까요? 라고 뭐 물어보시기도 하세요. 그래서 저는 2개 다 하시는 것을 일단 추천드려요. 이제는 블로그랑 인스타는 같은 SNS일지라도 틀리잖아요. 여러분이 블로그 하는 거랑 인스타 하는 거랑 좀 틀리지 않으신가요? 네, 저는 그래서 충분히 2개 다 매력이 있고요. 이제는 우리 학장님은 김미경 대표님은 인분류해서 인스타, 블로그, 유튜브 3개를 다 해야 된다라고 항상 강조하시잖아요. 그렇게 하는 거는 각자의 매력이 있는 플랫폼이 다 다르기 때문이죠. 아무래도 영상은 유튜브가 또 글은 블로그가 또 사진 기반은 인스타 이렇게 하니까 다 이렇게 강조를 하시는데요. 학장님도 블로그 하셨던 거 아시죠? 네, 그리고 인스타도 있으시고 유튜브도 잘하시고. 그래서 이거를 전부 다 처음부터 할 수는 없지만 기반이 되는 건 하나, 그러니까 기본. 내가 내 대표 채널은 하나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블로그로 내 대표 채널을 할 건지, 인스타로 대표 채널을 할 건지는 여러분에 맞게 선택하시면 돼요. 어떤 사람은 인스타가 좀 더 맞을 거고요. 어떤 사람은 블로그가 조금 더 맞을 거예요. 저는 블로그를 하다가 네, 유튜브랑 인스타를 한 케이스예요. 그래서 저의 대표 채널을 말하자면 블로그인 거죠. 그런데 인스타를 하다가 또 블로그 오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래서 2개가 성향이 달라요. 그래서 내가 인스타는 어떻게 키울 거고 블로그는 어떻게 키울 건지를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블로그의 장점은 되게 많은데요. 예를 들어 인스타는 누가 내 글 클릭한다고 해서 광고 단가, 애드포스트처럼 그런 게 없잖아요. 피드에 광고가 달려서 그걸 눌렀을 때 뭐 이런 거 일단 없고, 블로그는 저는 카테고리도 되게 장점인 것 같아요. 인스타에서 내가 1년 전에 계정을 찾으려면 막 이렇게 찾아야 되는데, 블로그는 카테고리가 있어서 누르고 검색하기만 하면 그 글이 그 제목 뭐 검색하면 그 글이 바로 뜨잖아요. 그리고 저는 블로그를 하면서 좋은 일들이 많았죠. 블로그를 하면서 이렇게 블로그 챌린지도 하고 강의도 하게 되고, 뭐, 최근에는 마케팅 업체, 마케터라고 하잖아요. 마케터 제안도 받았어요. 제가 이 일과 전혀 관계없는 일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제안도 받고, 방송사 연락도 오고, 뭐, 온라인 클래스 하는 그런 사이트에서 제안을 주기도 하고, 뭐, 광고 협찬이 들어오기도 하고요. 많이 들어와요. 그래서 어쨌든 2개를 같이 하는 걸 추천. 그리고 만약에 대표 채널 하나는 네, 제일 먼저 잘 키우고, 그 다음에 서브 이렇게 같이 키우면 좋다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무조건 블로그가 더 좋아요라는 얘기는 안 드리고요. 사람마다 맞는 채널이 있으니까 그 채널을 잘 키우셨으면 좋겠어요. 네, 블로그로 수익화할 수 있다던데 정말인가요? 네, 이런 질문 되게 많이 하세요. 그런데 그런 거죠. 내가 오늘 초등학교 1학년에 입학했는데, 어떻게 하면 서울대 갈 수 있어요? 처럼 뭔가 목표가 저 끝에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이런 수익화 얘기를 잘 하진 않아요. 일단 1학년이니까 해야 되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있고 나서 공부를 하면서 나중에 대학은 어디 가요를 정해야 되는데 사실 초등학교 1학년이 대학교 목표를 어떻게 설정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까지는 조금 어려운 것처럼 블로그도 그래요. 그래서 블로그도 일단은 시작해야지 수익화를 할 수 있어요.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애드포스트도 당연히 수익화고요. 내가 하다 보면 나한테 댓글로 와서 저희 물품 줄 테니까 체험 좀 해주실래요? 아니면 저희 동네에 이렇게 와주셔서 여기서 뭐 고기 많이 드시고 후기 좀 써주실래요? 뭐 이렇게 올 수도 있고요. 조금 더 인지도가 높여준다면 제가 이 물건도 줄 테고 또 원고료라고 해서
돈을 또 따로 드릴 테니까 이 글 좀 잘 써주시겠어요? 할 수도 있고요. 뭐, 온라인 강의를 런칭할 수도 있고, 누구는 책을 내는데 좀 더 도움이 될 수도 있고요. 이것들은 되게 무궁무진한 것 같아요. 블로그로 꼭 현금성으로 만약에 5만 원, 10만 원이 딱 이렇게 입금되지 않더라도, 내가 만약에 제품 받았던 게 30만 원짜리고 50만 원짜리다. 그러면 그것도 충분히 수익하죠. IT 인플루언서들은 뭐 노트북 이런 것들 뭐 100만 원 상당 또 핸드폰을 그렇게 좋아하더라고요. 핸드폰, 마우스, 키보드 자판, 뭐 IT 블로거들은 그런 거 협찬 받거든요. 거기 플러스 원고료예요. 원고료라는 것도 진짜 사람마다 업체마다 다 틀려요.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다 수익화 할 수 있습니다. 네, 할 수 있고, 또 제가 아는 분들도 보면, 네, 되게 유명한 강사님들, 뭐, 월천은 그냥 버시죠. 근데 이 모든 게요, 어쨌든 블로그를 시작했을 때의 일입니다. 그래서, 이런 게 이때라고까지만 안 하고, 이제 우리는 처음부터는 그렇게 하기 힘드니까 소소하게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네이버 인플루언서다 보니까, 인플루언서 관심 있는 분들도 많으세요. 저는 너무너무 좋고 당연한 현상이라고 생각해요. 네이버 블로그를 한다면 네이버 인플루언서가 있는 걸 알고, 그러면 그건 어떻게 되는 거지라고 한 번은 생각해 보시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이버 인플루언서는 필요 없는데 뭐 아니면 관심 없어라고 하실 수도 있지만 네이버 인플루언서가 지금의 이제 블로그의 트렌드이기도 합니다. 방향성이에요. 뭔가 같은 글을 썼을 때 이 사람은 같은 뭐 예를 들어 책 마흔 수업을 학장님의 책 마흔 수업에 대해서 리뷰를 썼어요. 근데 다 똑같이 10명을 썼을 때 누군가는 상단에 노출을 잘 보이게 해줘야 되잖아요. 그걸 상위 노출, 상단 노출이라고 하는데요. 10명 중에서 차별을 해서 차별화로 앞에 보여줄 거야. 이렇게 이제 네이버 입장에서는 그런 거죠. 그럴 때, 전문성 있는 사람을 찾다 보면 이제 인플루언서를 이제 앞쪽에 보여주게 되거든요. 그래서 인플루언서를 한 번씩 생각해 보시고 염두에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이버 인플루언서도 네, 쉽지 않아요. 네, 쉬운 건 아니에요. 인플루언서 고시라고 할 정도로 여러 번 도전하시는 분들이 많고요. 저도 3번 도전했더니 그때 딱 이제 합격했다는 메일이 왔어요. 이거는 에드포스트는 그냥 승인, 어, 절대평가거든요. 상대평가는 아니고 절대평가나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인플루언서는요, 네, 상대평가도 들어가요. 10명 중에서 내가 도서 인플루언서 되려면 이제 음, 이분들보다는 조금 더 잘해야 되고, 콘텐츠도 조금 더 탄탄해야 되고, 주제가 좀 분명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인플루언서는 누구나 또 근데 될 수 있어요. 저는 이제 주제를 잡고 그냥 쭉 썼다 보니 어느 날, 한번 해볼까? 올해가 지나가기 전에 한번 다시 도전해볼까? 너무 많이 떨어졌는데 하면서 해봤더니 됐고요. 심지어 12번, 15번까지도 도전을 해가지고 인플루언서 된 분도 있어요. 그리고 한 달에 한 번 신청이 가능합니다. 예전엔 안 그랬는데 이제는 뭐 한 달에 한 번만 신청할 수 있어요. 네, 그렇게 해서 하실 수 있는데 여러분이 블로그를 꾸준히 운영하시면 인플루언서도 한번 꿈꿔보셨으면 좋겠어요. 수익화하는데 더 도움이 되실 거고요. 브랜딩 하는데도 훨씬 더 도움이 되십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날 정도 되면, 이제 블로그가 재밌다, 재미없다, 이렇게 좀 갈릴 거예요. 누구는 좀 어렵지만 계속 해볼래요? 아니면 저는 어려워서요, 일단 다른 거 좀 배우고 올게요. 이렇게 하시는 분도 많으신데요. 전 두 개 다 이해를 해요. 저 너무 어려워서 저도 다른 걸 블로그 하다가 아는 적도 되게 많고, 그렇지만 또 열심히 해봐야지 하면서 또 혼자 막 100일 동안 혼자 챌린지하고 막 그랬던 적도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있지만 저는 어쨌든 시작하셨으니까 계속 해볼래요를 추천드립니다. 근데 이 계속 해볼래요가 혼자는 되게 힘들어요. 저는 혼자서도 해봤는데 혼자서는 힘들어요. 그래서 챌린지나 아니면 이렇게 같은 동료분들끼리 계속 지속적으로 댓글도 소통도 하면서 재미있게 얘기하면서 하는 게 되게 좋아요. 그래서 계속 서로 이후 추가를 해보세요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에셋 단톡방에 오셔서 다른 사람들은 어떤 글을 쓰는지 어떻게 디자인을 하고 어떻게 가독성을 주고 하는지 이런 것들 계속 살펴보시고 자극 받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여러분이 이 책 읽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사실 이
이게 지금 출판사 이름이 어웨이크 북스라고 해서 MKY 학장님의 출판사거든요. 이 출판사의 일기 서포터즈로 지금 활동 중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게 시중에 나오기 전에 이미 가제본으로 사인까지 해서 받았어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조금 와닿는 부분들이 많지만 그래도 여러분이랑 나누고 싶은 부분을 적어 모았는데요. 네, 이런 게 있었어요. 네, 습관은 평범한 사람이 성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네, 습관을 정복하면 평범한 사람도 더 이상 평범하지 않다. 네, 무조건 비범해지고 새벽 기상이든 다이어트든 뭐라도 꾸준히 하면 완전 다른 사람이 된다. 꾸준함 자체가 브랜딩이 된다. 이렇게 글이 써져 있었어요. 이게 제가 한 말이 아니라 학장님이, 네, 김미경 대표님이 이런 말씀을 해주신 거죠, 책에. 저는 정말 평범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동의 안 해주시는 저희 멤버분들도 있지만, 전 평범한 육아맘이에요. 네. 그런데 블로그를 하면서 그냥 기록했을 뿐인데, 그리고 처음부터 전문가 과정을 밟는 그런 것도 아니었고, 혼자 되게 꾸역꾸역 블로그를 했던 사람, 아까 말씀드렸죠. 아침부터 저녁까지 포스팅 하나 가지고 털잘 만든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해서 공부하다가, 또 공부하고 꾸준히 했더니요, 제가 그걸로 지금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하고 교육을 하고 있어요. 그걸로 제가 책도 냈어요. 엄마 작가가 되다라는 책도 냈거든요. 진짜로 꾸준하면 하니까 그게 브랜딩이 되고 수익화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도 블로그면 더 좋을 것 같지만 블로그가 아니더라도 꾸준히 뭔가를 하셔서 그걸로 꼭 브랜딩이 되시고 수익화도 잘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공유해보게 되었습니다. 네, 꾸준함 자체가 브랜딩이 된다. 정말로 멋진 말이고요. 저도 그래서 올해도 계속 꾸준히 뭔가를 해나가면서 나가려고 해요. 네, 여러분도 그런 23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저는 여러분이 브랜딩이 시작하셨다고 생각해요. 이게 무슨 말이야? 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여러분이 단톡방에 공유를 해주신 거 보면 좀 알 수 있어요. 아, 이분은 이 관심사로 이런 일을 하시는구나. 이분은 이런 생각으로 이런 일상을 가지고 계시구나. 그래서, 알고 봤더니 이분이 이런 직업이 있네?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사람들을 이제 나도 모르게 알려지는 거거든요. 브랜딩, 홍보가 되기도 하는 거고, 브랜딩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이런 작업들을 조금씩 하다 보면, 아, 이 사람이 뭘 좋아하는지, 내가 말해서 홍보하진 않았지만, 각인이 되는 거죠. 아, 이걸 물어볼 때는 이분한테 해야 되는구나. 아, 이거는 이분이 잘하시는데 물어봐야겠구나. ESG 홍보는 ESG에 대해서는 물어봐야 되는구나. 영어는 누구한테 물어봐야 되는구나. 이런 것들이 잡혀요. 그래서 이미 브랜딩을 시작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멈추지 말고 꼭 앞으로 나아가 보세요. 네, 그래서 4월 세븐생은요, 어쨌든 또 다른 내용을 만나요. 그런데,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블로그 처음이신 분들이 또 오실 거잖아요. 그래서 앞에 내용은 바꿀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 글감 찾는 거 모르시는 분 있는데, 뭐 생략하고 갈 수는 없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 사진, 글감 이런 부분이 같을 건데요. 제가 또 이렇게 키포인트를 던져주는 것들은 조금씩 다를 거고요. 그리고 뒷부분은 다음 달 같은 경우는 에드포스트나 인플루언서 블로그 트렌드에 대해서 녹화본으로 해서 또 만나 뵙고 질문 받고 이렇게 할 예정이고요. 이게 좀 완전히 다 바뀔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리뷰 글을 같이 써보기, 뭐 서평을 같이 써보기, 뭐 이런 걸로 바꿀 수도 있는데, 음, 네, 어쨌든 이 계획은 처음에 이렇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내용으로 만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보신 분도 있지만요. 12기 수료증을 제가 만들었어요. 네, 그래서 지금 예시로 한번 보여드리면, 여기 지금 낭만고양님이 네, 제가 캡처했는데요. 부채칼리지 러블리언 하면서 완주를 축하드립니다. 라고 했어요. 네, 블로그 성장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보여준 여러분 너무 감사드리고요. 완주 축하드려요. 네, 참고로 이 디자인은 AI를 통해서 제가 만들었습니다. 직접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랑 겹치는 이미지는 없을 거예요. 자, 그리고 제가 룰렛 이벤트 할게요 했잖아요. 완주하신 분들 중에서 오늘 이게 지금 줌 접속하신 분 있죠? 그러면 그분들 중에서 세 분을 뽑아서 선물을 드릴 거예요. 어떤 선물이냐면 이렇게 포스팅 하실 때 우리 블로그에 글 쓰실 때 예쁘게 스티커도 붙이시라고 이걸 드리려고 해요. 어, 그래서 제가 이거를 어저께 12시 자정까지 남겨주세요라고 말씀드렸거든요. 왜냐면 제가 그걸 12시 이후에 이렇게 작업을 하니까.
이제 12시 어저께 20분 기준으로 이분들이 이렇게 5개를 동그라미를 다 쳐주셨어요. 보이시죠? 제가 증거 사진이에요. 그래서 노란색으로 해서 이렇게 해놨는데, 네. 오늘 아침에 보니까 또 이제 밤에 새벽에 또 해주신 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업데이트해서 제가 룰렛 이 창에다 넣어놨는데요. 네. 그래서 다시 인원이 좀 늘어났어요. 경쟁자가 많아지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어쨌든 세 분을 뽑아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네이버 주소, 메일 주소 알려주셔야 돼요. 오늘 오후 3시까지 주시고요. 네, 그래서 수고 많으셨다는 얘기와 함께, 자, 그럼 이제 룰렛을 한번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룰렛이 짜잔. 네, 여러분, 룰렛 보이시나요? 이게 뭐야? 네, 그렇죠. 돌려볼게요. 그런데 일단 제가 이 룰이 있죠. 완주만 하시고 참가를 안 해주신 분들에게 선물이 너무 많이 가는 경우가 있어서 지금 완주하신 분 중에 오늘 오시고 그런 분들 세 분이 뽑는다고 했는데 네, 세라님 일단 오셨죠. 그리고 덕술님 덕술님 안 오셨어. 아쉬워요. 그쵸? 이렇게 해서 한 명 없앨게요. 네, 그리고 블루님 오셨고 말그나님, 공유 아버지님, 아버지님 오셨어요? 초록금님, 초록금님 못 오셨어요. 학제 과감히. 정플리님 어저께 이렇게 해도 되나요? 하셨는데 네, 안 오셨으니까 안녕. 네, 이거는 실시간 참여하시는 분들을 위한 거라고 생각해요. 어쩔 수 없죠. 네, 고동님 오셨죠? 네. 오, 경쟁자가 많이 줄어들었어요. 1, 2, 3, 4, 5, 6, 7. 네, 여기서 이제 3명이니까 2대1 정도의 확률이 있죠. 자, 이게 뭐 할 거냐면요. 제가 한번 돌려보도록 할게요. 또로로로로. 눈부시죠? 자, 이거 연습이에요, 연습. 연습. 짠. 네, 이렇게 하면 리노티크님 계셨나요? 리노티크님 안 계시죠? 네, 안 계세요. 어머!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잠시, 혹시 저 완주했는데 여기 안 써져 있어요. 라고 하시는 분 있으실까요? 혹시 마이크나 채팅으로 저 완주해서 동그라미 5개 막 지금 막 올렸는데, 네, 룰렛에 이름이 없어요. 하신 분 있으실까요? 한 번 더 제가 확인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거 지금 맞는 거죠? 네, 여기서 돌리면 되죠? 와, 6분이니까 2대1이네, 정말로. 네, 그러면, 자, 준비되셨나요, 여러분? 어, 네. 저요라고 지금 소소한 아이님이 단톡방에다가 알려주셨어요. 여기 채팅방에다 해주시면 돼요. 자, 이제 여기저기서, 자, 얘기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미수님은 미플님이시죠? 미플님 완주가 아닐까요? 미플님 그 포스팅 5개 다 하셨을까요? 5개가 아니지. 1일 1차는 괜찮고, 혹시 포스팅 얼마나 하셨을까요? 확인해 주시고, 포스팅이 3개가 되어 있으면 맞을 거예요. 그리고 소소한 아이님, 제가 그럼 이거 볼게요. 세 아, 개는 한 것 같은데. 네, 매일매일 하셨어요. 제가 구글 시트 볼게요. 그래서 이게 제가 자정까지 꼭 다시 한번 확인해 주세요라고 구글 했는데, 시트를 안 해가지고. 네, 그래서 구글 시트 해주세요라고 제가 매일매일 올렸어요. 이런 경우가 너무 다반사여가지고, 그러니까 그 방에 소소한 아이님, 없었으니 자극을 아, 네, 그 방에 미플님이시군요. 없었으니. 그쵸, 그쵸. 저 지금 다른 분이 말씀하신 줄 알았어요. 죄송해요. 잠시만요. 일단, 소소한 아이님, 5개 하셨네요. 소소한 아이님. 그쵸. 그러면, 자, 미플님도 같이 넣어보도록 할게요. 번호는 중요하지 않으니까 그냥 뭐, 이렇게 할게요. 네. 소소한 아이. 맞아요. S방에 많이 공유해 주신 거 제가 본 것 같아요. 일단 이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없는 거죠? 네, 1, 2, 3, 4, 5, 6. 네. 자, 그럼 이번엔 또로를 이제 실질적으로 3분을 뽑을게요. 자, 해보겠습니다. 짜자잔. 네, 또로로로로. 네. 엘리벨리, 우리 단톡방, 아니, 지금 줌에 계시나요?
있어요. 아, 맞다, 맞다. 아, 맞다. 아까 뵀는데. 죄송해요. 아, 축하드려요. 네, 네, 이게 뭐라고 좋죠? 떨리고. 네. 네, 축하드립니다. 네, 고생하셨어요. 안 좋았냐고. 자, 그러면 이제 확률을 한 번 더 줄여볼게요. 네, 또르르르. 벨벨리 한 번 되셨고, 오? 네, 역시. 이플님, 와, 행운의 여신. 네네네. 고생하셨어요. 네. 단톡방에 좀 더 일찍 오셔서 소통하셨으면 더 좋았을 텐데, 다음에는 와, 세부생, 그러시나. 네, 결제하고 오세요. 결제하고 바로 단톡방으로 오세요. 축하드리고요. 네, 마지막 한 번 해보실까요? 또르르르. 네, 또르르르르르르. 어? 네, 그 절대고정님. 네, 축하드려요. 네, 절대고정님 안 가시고 계셨죠? 네, 계실까요? 네, 너무너무 고생하셨어요. 짜잔. 네, 그래서 세 분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별거 아니었지만, 네, 좋아해 주신 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또 오늘 후기 써주신 분들 있으시잖아요. 그 구글 시트에 오 이렇게 표시해 주신 분들 있으시죠? 네, 그분들에게 다시 또 선물 드릴 거예요. 네, 지금 여기 제 기준으로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분이 하셨다고 이렇게 체크를 해주셨는데 이거 해드리면 이것도 선물을 드릴 거예요. 지금 세 분은 네이버 스티커를 드릴 거고 이거는 간식 쿠폰을 드릴 거예요. 원래는 오늘 오전 11시까지 하시면 제가 드리려고 했는데 오후 2시까지로 연장을 할게요. 제가 맨날 선물 따로따로 일일이 보낼 수 없어서 한 번에 2시에 일괄로 적용할 테니까 혹시 뭐 구체 칼리지에 남기는 게 사실 제일 간단하긴 해요. 거기다 남겨주시거나 또 해주시면 같이 선물 드리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네, 20분 가까운 분들 매일매일 포스팅했는지 기억을 잘 못해서요. 구글 시트 기준으로 해요. 네. 여러분도 헷갈리시죠? 내가 수요일 날 뭐 했었지? 뭐 이렇게. 그래서 기준은 이렇게 되고 후기 이벤트도 마찬가지예요. 네. 제가 늘 기억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서 네, 이렇게 해서 요 분들, 네, 세라님, 지금 블루님, 네, 맑은 하늘님, 네, 통블리님, 그리고 네, 엘리별님 이렇게 해서 선물. 엘리별님은 선물 2개 가져가시네요. 이렇게 해서 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 또 궁금하신 거 있으셨을까요? 단톡방에는, 지금 채팅방에는 모먼트 작성하기 사진 콜라주로 올리기 다시 알려줌 이렇게 써져 있는데요. 모먼트는요, 모바일로만 가능해요. 모바일로 만드는 게 가능해요. 예를 들어, 우리 그 인스타 릴스 할 때 모바일로 핸드폰으로 만들잖아요. 그런 것처럼 네이버 모먼트도 핸드폰으로 만들어져서 보여드리기가, 그 미러링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보여드리기가 어려워요. 제가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지난, 3월이었나요? 2월이었나? 그때는 블로그 S 단톡방에서 네이버 모먼트에 대해서 강의를 무료로 한번 해드렸어요. 그래서 3월 달에 제가 그 시간이 될지 모르겠는데 3월 달이나 해서 한번 다시 무료 교육을 해드리려고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먼트는 지금 설명드리기 어렵고 콜라주 하는 거는 한번 보여드릴게요. 화면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포스팅 창인 건 다 알고 계시죠? 이제 익숙해지셨으니까 여기서 이제 사진을 눌러서 사진이 2장 이상이면 콜라보가 돼요. 네, 2장 이상이면 뭐 아무거나 하나, 2개, 2장을 클릭했을 경우 개별 사진 할 건지 콜라주 할 건지 슬라이드 할 건지 이런 게 나와요. 그거 눌러주시면 네, 이렇게 콜라주가 뜹니다. 그쵸? 그리고 다시 사진 눌렀을 때 네, 제가 세 개를 만들었어요. 세 개를 클릭했을 때 뭐 슬라이드를 하면 네, 이렇게 해서 사진을 이렇게 옆으로 넘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옆으로는 3개까지만 가능해요. 4개 안 붙어요. 4개 하시려면 2개 하시던지 3개 하나 하셔야 돼요. 이렇게 하셔야 되고, 이제 각각의 이렇게, 네, 삭제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해서 하셔도 되고, 뭐 얘를 다시 밑으로 끌어서 내릴 수도 있고요. 사진을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 방법을 제가 공지사항 리틀리에 보시면 그 밑에 사진 하는 방법, 예, 영상도 있고 뭐 그렇게 해놨어요. 사진 뭐 음, 크기 줄이는 방법도 있으니까, 네, 네. 채팅방 닫히기 전에 보시고 또 크기도 여기서 설정이 가능해요. 여기서 눌러보시면 크기가 뭐 네, 이렇게도 되고요. 이렇게 모서리에 있는 사각형으로 움직이셔도 됩니다. 그런데 모서리에 있는 사각형을 굳이 얘기 드리지 않은 이유는 사진이 예를 들어 3장 이상인데 얘랑 비슷하게 땡겨온다고 하지만 이거랑 정확하게 같을 수가 없어요. 그럼 음, 사진이 굉장히 들쑥날쑥하거든요. 그럼 보는 사람이 되게 분산돼요. 자, 이렇게 이제 극단적으로 해놨지만 그래서 차라리 일관적으로 하시는 게 더 나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 이 자체의 이미지가 지금 이 첫 번째 은이라고 되어 있는 이 이미지가 원래 만들기를 300으로 만들었는데 얘를 800으로 늘려주세요는 아니고요. 음, 원래 작은 이미를 늘릴 수 없어요. 원래 키가 작은 아이를 막 쭉쭉 늘릴 수는 없는 거고요. 원래 큰 아이는 작게 줄일 수는 있어요. 어떤 이미지 대략 아시겠죠? 이건 원래 큰 이미지였으니까 네, 그래서 만약에 제가 이렇게 임의적으로 줄여놓은 거잖아요. 크기를 예를 들어 뭐 700. 다 같이 700으로 맞춰진 거죠. 근데 누구는 지금 700으로 맞춰진 거 보니까 900으로도 될 것 같긴 한데 네. 문서 너비에 맞춰서 크기가 변경되었습니다라고 해서 자동으로 변경이 돼요. 이제 숫자만 기입하면 그리고 모두 다 제가 이거 할 때 모든 사진에 적용을 눌렀어요. 이렇게 클릭해서 초록색으로 돼 있죠. 그리고 숫자 값을 입력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진이 다 900으로 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첫날 이거 사진 강의 때 말씀드렸지만 기본 블로그는 900 정도 크기가 좋고요. 1200은 조금 클 수 있어요. 그리고 900 밑에, 그러니까 800까지는 괜찮은데 700, 600, 500 이런 건 사진이 너무 작아요. 네, 너무 작고 크기 거기 눌렀을 때 네, 이렇게 눌렀을 때 밑에 400, 600, 700, 900 이게 1000 이렇게 나왔죠. 네이버에서는 이렇게 해서 클릭해서 요 기본적으로 보여주잖아요. 그럼 이게 기본이란 얘기예요. 900. 그래서 모든 사진. 그러면 모든 선생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네, 그거 사진 지금 그거 콜라주로 가는 거 이거 이 수정은 이 PC에서만 되는 건가요? 네, 모바일에서는 안 네, 되죠? 네. 그래서 제가 항상 아, PC 네. 먼저 하시라고 PC를 추천드립니다. 네, PC에서 가서 그러면 이미 올려진 지금 포스팅에 이미 올라간 사진도 수정할 수 있는 거죠. 네, 이미 포스팅하신 거 모바일로도 다 수정이 가능해요. 그런데 블로그는 수정에 되게 예민해서요. 네네. 수정을 막 자주 하세요라고는 절대 말씀드리는 강사도 없고 저도 아, 그래요. 네, 네네. 블로그는 수정에 되게 예민해요. 이 내용 너무 왜 많이 해가지고. 수정하지? 네, 수정을 많이 하면 되게 네. 좀 영향이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가 오늘 완주에 대해서 이 글 핑크색 보이시죠? 이거에 대해 글을 썼다. 그러면 네이버에서는 AI가 얘를 계산해서 어느 정도 위치에 이걸 보여줘야지 이제 노출값을 정하잖아요. 그리고 주제별로 네. 분류를 해야 되는데 이게 갑자기 수정해서 없어지고 수정해서 사라지고 이 노출값이 계속 네, 음, 변경되는 거죠. 그럼 이 네네네. 글은 노출이 되지 않을 확률이 되게 많은 거예요. 쉽게 설명드리면. 그래서 잦은 수정이 좋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그렇다고 오탈자 하나 뭐 한두 개 있고 사진 뭐 한두 개 있으면 그 정도는 괜찮지만 그렇게 해도 꼭 3일 안에 72시간 안에 하시는 거 추천. 가장 좋은 거는 발행하고 나서 1시간 이내에 음, 수정하시는 거. 네, 그렇게가 가장 네. 좋습니다. 아, 네. 네. 그래서 또 혹시 또 다른 질문 있으실까요? 자, 해시태그 올릴 때 마우스 커서를 글쓰기 마지막 잠시만요. 제가 다시 읽을게요. 해시태그 올릴 때 마우스 커서를 글쓰기 마지막 들어갈 곳에 대놓고 발행해서 늘 해시분도 가능하는 거죠. 왜 가능하면 포스팅을 수정을 하지 말아야 하나요? 네, 왜 가능하면 포스팅 수정을 하지 않는지는 제가 얘기 지금 쉽게 설명드렸죠. 여러분의 글이 어딘가에서 노출실에서 보여야 되는데 보일 수가 없어요. 얘가 음, 갑자기 1학년 3반으로 가야 되는데 갑자기 애가 없어진 거예요. 1학년 2반으로 가야 되나? 그럼 얘는 지금 2학년 가야 되나? 3학년 가야 되나? 반을 못 찾는 거잖아요. 예, 예, 예. 그래서 잦은 수정이, 잦은 오탈자라서 한두 개 고치는 거 해서 이게 크게 달라지진 않는데 갑자기 얘가 뭔가 막 책상을 빼버렸어요. 예를 들어 메인 사진을 막 빼버렸어요. 그러면 얘가 AI가 계산할 수 없죠. 뭐 크기를 안 보여줘도 되죠. 어.
편집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또 수정, 이거는 이제 자기 선택인 거예요. 편집이 마음에 들지 않은 건 내 마음인데 AI는 내 마음을 모르잖아요. 이 글만 보고 판단을 하잖아요. 근데 이 글이 대량 수정이 되고 갑자기 대량 이상이 됐다. 그러면, 어, 잡을 수가 없는 거죠. 네. 편집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발행을 했을 때 1시간 이내, 아니면 최대 72시간 이내. 이게 반영이라는 게 1차 반영, 2차 반영, 3차 반영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글을 쓰실 때 발행하고 나서 바로 한번 확인을 하세요. 그때 해서 수정을 하시고요. 막 많이 있다가 수정하시는 거는 굳이 의미가 필요 없어요. 내가 안 예뻐 보여서 수정을 하는 거지. 네, 그렇게 굳이. 그래서 저는 웬만한 오탈자 있어도 수정 안 해요, 저는. 사람들이 그 글 때문에 제가 상위 노출이 안 되는 건 전혀 아니고요. 저는 음. 맞춤법 검색이 안 돌려도 상위 노출돼요. 그게 키포인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탈자 하나, 뭐, 그런 거 하나 때문에 너무 신경 쓰지 않으셔도 돼요. 큰 맥락이 더 중요합니다. 오탈자 음. 검사 안 해도 상위 노출 다 음. 돼요. 네. 음. 그리고 해시태그는 한번 다시 보여드릴게요. 해시태그, 네. 사람들은 대부분 제가 이제 며칠 전에 에세방도 그렇고 슬기로운 블로그 생활방도 그렇고 이 해시태그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잖아요. 네네. 정답은 이제 아시죠? 사람들은 여기서 뭐 이렇게 쓰고 뭐 이렇게 쓰시잖아요. 네, 근데 여기보다는 가장 좋은 거는 발행해서 발행 칸에서 여기 옆에 있죠. 태그 편집 여기 있는 게 더 좋아요. 네이버에서는 여기서 만들라고 여기다 하라고 여기다 만들어 놨잖아요. 칸을. 그러면 이제 이게 무슨 차이냐면요. 그리고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인스타의 해시태그랑 블로그 해시태그는 달라요. 인스타에서는 뭐, 오늘 나를 뭐, 들어 올리는 시간, 뭐, 행복하는 여유 있는 시간, 막 이렇게 쓰시잖아요. 예를 들어. 아니 뭐, 오늘은 즐거운 일상 러블리, 뭐 이렇게 쓰시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블로그에서는 그렇게 안 써요. 네. 블로그 사람들이 초록색 검색창에다 오늘의 나를 들어 올리는 시간, 이렇게 해서 검색하지는 않잖아요. 네. 그래서 그거랑 틀려요. 전혀 틀리고요. 이게 해시태그를 썼을 때는 네, 지금 여기 밑에 보이세요? 밑에 의왕타임블러스 타임수 네, 해시태그란 발행할 때 클릭해서 이 란에다 쓰세요라고 하면 이 밑에 이렇게 깔끔하게 밑에 들어가 있어요. 그쵸? 근데 이렇지 않은 분 혹시 단톡방에 누가 있으실까요? 이렇게 안 쓰신 분이 누가 있으실까요? 제가 다른 분들 거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네, 해나님은 진짜, 지금 여기다 넣으셨어요. 지금 두 개 중복으로 지금 세라님 거거든요. 이거 지금 공유된 거 화면 보이시죠? 지금 여기에서 발행 시에도 넣으시고 본문에도 넣으셨는데요. 이렇게 해도 검색이 잘 되는 게 아니에요. 내 글을 상단에 노출시켜주는 게 전혀 아니에요. 예, 그래서 여기 하나만 넣으시면 돼요. 본문에 안 넣으셔도 돼요. 그리고 이렇게 눌렀을 때, 어, 블로그 글쓰기 입문? 다른 사람 글이 있네? 가버려요. 다른 사람, 전혀 모르는 사람 글이죠. 가버려요. 누가 22년에 쓰는 걸. 내 글을 보다가 선생님, 다른 글에, 제가 네, 잠깐 얘기할게요. 그 발행 시 그 해시태그를 그렇게 작성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네, 마지막으로 발생을 눌러서 들어갔나 안 들어갔나 확인을 해봤는데 안 돼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죄송한데, 네네네. 그럼 저도 요거 다시 마무리 듣고 다시 한번 해볼게요. 일단은, 죄송합니다. 네. 아니, 아니요. 이걸 마무리한 다음에 다른 분이랑 같이 질문을 받는 것 나는 게 같아요. 지금 이렇게 해서 어쨌든 넘어가 버렸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밑에 있고 필요한 사람만 누르거든요. 근데 이게 만약에 본문 중간에 있거나 이렇게 된다면 지금 해시태그, 네, 이렇게 해서 또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좋지 않고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 인스타 찐친 이런 거 귀한 만남. 예를 들어 네이버 초록창에다 여러분 이렇게 검색하시지 않잖아요. 배움의 진심을 네, 초록색 네이버 오늘의 날씨 검색하시는 부분에 이렇게 안 쓰시죠. 인스타 해시태그랑 블로그 해시태그는 달라요. 근데 다른 많이 헷갈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쓰시지 않는 게 좋고요. 네, 말씀 주셨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이게 안 보이신다는 게 어떤 걸까요? 아, 이제 그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발생을 누르고 거기 해시태그 편집 글 안에다가 네, 입력을 했어요.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그 밑에 가면 발생하고 이렇게 체크 표시되어 네, 있잖아요. 네, 네. 지금 그걸 딱 공유되고 있는 누르면 이제 표시. 등록이 네, 되잖아요. 네, 네, 그죠? 네, 네. 등록이 돼서 이제 가봤어요. 근데 해시태그가 밑에 안 달린 거예요, 선생님. 네, 안 들리는 경우를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가지고요. 그러니까요, 제가.
아, 그러면 그래서 해시태그를 잘못 써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예를 진짜 들어, 예를 음, 들어, 슬기로운 음, 블로그 생활, 이렇게, 블로그 생활, 음. 슬기로운 블로그 생활. 자, 이 중에 하나는 해시태그가 안 달려요. 그 위에 거 안 되죠. 1번. 띄어쓰기 한 거. 1번 안 돼요. 네, 여러분, 다른 분들은 다 아실 것 같으신가요? 어떤 게 안 될까요? 네, 이거는 안 돼요. 이거 해시태그 붙여야 돼요. 붙여야 되거든요. 근데 혹시 이렇게 네. 하시진 않으셨는지,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닌데, 네. 아닌데도 안 돼가지고 제가 그것 때문에 엄청 헤맸거든요. 아, 그래서 네. 등록이 안 돼가지고 제가 아까 조금 웃긴 질문이 저기 채팅란에다가 마우스 커서를 맨 밑에다가 들어갈 곳에다가 대고서 그거를 안 해가지고 그랬나 첫 번째는 그 마우스 글을 작성한 다음에 그거를 이제 리턴을 안 눌러가지고 그 마우스 커서가 어디 있는지 모르고 그냥 막 해시태그를 넣은 거예요. 그래서 안 들어간 건지 아니면 제 폰이나 뭐 PC가 뭐 잘못된 건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그날은 해시태그가 안 들어가서 제가 다시 이제 수정을 누르고 제 나름대로 다시 이제 그거에 그 들어갈 곳에 클릭을 해놓고 그냥 제가 다시 이제 편집란으로 안 들어가서 그냥 넣었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네. 제가 네, 말씀드렸잖아요. 이거는 마우스 커서랑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죠. 네네네. 네, 왜냐면, 그런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발행 할 때, 그 해시태그 렌, 난에 하면 무조건 여기다가 되어 있게 되어 있어요. 공감이랑 댓글 음, 위에 이 자리가 해시태그 음, 자리예요. 그래서 발행할 때 그 칸에다 넣으면 여기가 해시태그 자리거든요. 이거는 네네네, 몇십만, 몇백만, 네. 블로그들이 다 네네네, 똑같이 적용되는 거라서, 네네네, 뭐, 네, 알겠습니다. 다시 뭐가 해볼게요. 그런데 네네. 이거 쓰라릴 것만 안 되진 않을 거예요. 네, 해시태그 잘못됐다고 이거를 수정을 계속 하는 것도 안 좋은 거죠? 그냥 안 된 대로 그냥 내버려 둘까요? 네, 그러셔도 돼요. 어차피 발행이 된 것들은요. 그리고 네, 여러분들이 쓰는 해시태그는요. 이렇게 해서 네, 검색이 안 돼요. 네네네, 아까처럼 예를 들어 슬기로운 블로그 생활이 아니라 찐한 만남, 뭐야, 좀 귀한 만남. 네, 진짜, 네, 뭐, 찐팬, 뭐, 예, 이런 예, 걸로 사람들이 이렇게 네이버 초록창에다가 이렇게 네, 이렇게 쓰진 네네네, 않잖아요. 네. 그렇기 네네네. 때문에 그 해시태그로 검색이 되지 않아요. 그리고 아, 이거는 네이버는요, 검색 기반이라서요, 네네. 해시태그랑은 상관이 여기 해시태그는 많이 아, 상관이 없고요. 본문 내용에 있는 이런 키워드를 잡아서 AI가 조합을 해서 나중에 상단을 보여주고 이렇게 해요. 태그 편집에 예를 들어 제가 슬기로운 블로그 생활을 안 썼다고 해서 제가 오늘, 아니, 예를 들어 오늘 제가 태그 편집 하나도 안 썼어요. 해시태그 하나도 안 썼어요. 그래도 상관없어요. 꼭 넣어야 되는 건 해시태그가 아니에요. 이게 해시태그를. 인스타랑은 기반이 달라요. 네네, 다른 것 인스타는 같아요. 해시태그 기반인데요. 네, 블로그는 해시태그 기반이 아니라 키워드 기반이에요. 그래서 네네. 우리가 초록창에 넣을 때 해시태그를 놓고서 슬기로운 블로그 생활 이렇게 하진 않잖아요. 네네. 음, 그래서 해시태그를 안 달고요. 아, 본문 제목 이런 것들을 AI가 다 봐요. 물론 해시태그가 아, 있을 때도 해시태그에서도 우리가 아무리 많은 걸 막 블로그 글에 인스타 막 뭐 음, 이렇게 전혀 다른 내용을 달아도 네네. AI가 필요한 것만 뽑아서 이게 메인이구나 아, 해서 이렇게 해서 검색을 네네. 보여줍니다. 네네네. 인스타보다 훨씬 더 정교해요. 네. 네, 네. 그러면 그래서 선생님 블로그 쓸 때는 해시태그를 전혀 안 해도 되는 거죠? 네, 안 써도 돼요. 그런데 제가 얘기 네. 드렸잖아요. 근데 필요한 것들이 인스타랑 이제 있으면 헷갈렸어요. 네. 넣었을 때는 네. 시너지가 돼요. 그런데 내가 네네네. 해시태그 30개 넣었다고 해서 블로그가 네. 30개를 다 기반으로 가져가는 게 아니고요. 네네. 거기서 필요한 게 이제 맞아 떨어지는 게 있으면, 이 글은 네네네네. 이거구나라서 AI랑 딱 네네. 조합이 더 잘 아, 돼요. 근데 아, 해시태그를 30개 쓴다는 건 쓸데없는 음, 해시태그가 되게 많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할 필요 음, 없고, 블로그 네네네. 해시태그를 잘 쓰시고 싶으시면 10개 네네. 이하, 그리고 핵심은 네네. 3개 정도가 딱 적당해요. 세 그래서 개. 아무리 네네. 많아도 네, 네네. 10개가 넘어가지 않도록 해주시는 게 음, 좋아요. 이게 30개라고 네네네. 해서 이 내 글에 영향을 주고 그렇진 음, 않거든요. 네네. 감사합니다. 네네네. 요렇게만 그냥, 예를 들어 제가 속초에 있는 카페를 갔다 왔어요. 그럼 속초 카페 노래, 뭐 설악동 카페에서 관련된 것만 넣는 거죠. 여기다 예를 들어 뭐 러블리을, 뭐 인친 카페, 뭐 사람들 뭐 마팔 환영 이런 거 한다고 해서 그걸 얘가 가져가는 게 아니고요. 이 글에 맞는 거를
음, 맞는 거랑 해시태그랑 조합해서 네 글의 순위를 정해주고 다른 사람한테 노출을 정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밑에 보면 이제 뭐 링크 광고입니다 이런 거 있죠. 이런 게 애드 포스트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보다가 여기를 클릭해주면 이런 것들을 클릭해주면 나한테 단가가 들어와요. 애드 포스트가 보여서 한번 알려드렸어요. 네. 그리고 또 혹시 뭐가 있으실까요? 궁금하신 거 있어요? 영상을 챌린지 기간을 벌써 났는데 연장해서 벌써 네 죄송해요. 제가 매달 챌린지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매달 챌린지를 하고 있는데 같이 계속 네 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네 죄송해요. 챌린지 기간에만 원래 챌린지 기간에 영상 녹화본 없는 챌린지도 되게 많아요. 혹시 아세요? 실시간 참여만 주시는 것도 되게 많습니다. 근데 저는 같은 질문을 반복해 주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예, 그냥 보세요라고 다 열어드려요. 네. 언제까지? 내일까지? 제가 이번 주 금요일, 예, 일요일까지, 네, 주말에도 혹시 보실 수 있으면 보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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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그래서 고생 많으셨고요. 네, 또 또 질문 그 주세요. 글을 쓴 다음에 그럼 네. 그 아예 삭제하는 부분들도 있잖아요. 써놨던 글 네네. 중. 네네. 그것도 그 블로그에 별로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나요? 아까 네, 맞아요. 네네. 갑자기 얘가 있었는데 애가 1학년 1반에서 갑자기 사라졌어요. 근데 또 대량 애들이 1학년 1반에서 1번부터 30번 애들이 갑자기 대량 사라졌어요. 이거는 학교에서 큰일 난 일, 이게 무슨 일이야? 이렇게 되잖아요. 쉽게 말하자면 내 블로그에 뭔가에 그렇게 정상적인 거는 발행이 계속 정상적인데요. 이게 계속 삭제가 되거나 비공개가 된 거나 그러면은 네, 영향이 좋진 않아요. 이게 하나 삭제했다고 해서 뭔가 큰 일이 일어나는 건 절대 아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많이 쌓이다 보면, 얘는 이제 품질이 좋지 않아. 이렇게 저품질로 해서 보이지 않는 걸로, 나눠줘요. 그래서 같은 일일 1포스팅 하더라도 누군가 성장이 더 빠른데 그 사람은 성장이 느리거나 뭘 해도 나중에 노출이 안 돼요. 상위 노출. 그러니까 내가 글을 열심히 써도 다른 사람 거에 안 보이게 돼요. 그래서 삭제도 되게 조심하시는 게 좋고요. 물론 한두 개는 괜찮죠. 그리고 비공개도 갑자기 다 비공개로 돌리거나 갑자기 다 삭제하거나 이렇게만 안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삭제는 그렇게 추천드리지 않고 차라리 비공개가 조금 더 나을 것 같긴 해요. 쌤쌤이지만. 네. 저도 비공개 글이 되게 많아요. 네. 그래서 안 되는 건 아니에요. 네. 근데 막 성장에 좋지는 않다고 얘기 드릴게요. 네. 네. 그럼 또 질문 있으실까요? 일단 없으신 걸로. 네, 아무튼 고생 많으셨어요. 그러면 우리 단톡방에서 볼게요. 제가 선물도 드리고 또 이벤트 남겨주신 선물도 드리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어요. 수고 네, 감사합니다. 많으셨어요.